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기획 9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환경분석 기법을 우리가 수행했고 경영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저의 과거 이력과 그 다음에 이 이력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과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볼 것인가 아니면 과제로 대체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학생들의 의견 자체가 과제 대체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뭐 시험 기간에 이렇게 어떤 모여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의 어떤 우리가 회피 수단으로서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 좀 반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결심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수업 내용을 차근차근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과제 내용이 어떤 건가를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출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말고사 이전 주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제가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비서직 쪽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근무 부서 회사의 특징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수행하면서 느꼈던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근거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목표를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제의 하나의 부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학습 목표였고 이 두 번째 우리가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의 직무 경험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 32년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서 제가 수행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거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의 특성이 있어요. 조직이라는 큰 틀을 보면은 그 안에 세부적인 부서들이 또 나눠져 있고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바탕을 통해서 제가 커리어 로드맵 수립을 하는 어떤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번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해 보는 그 부분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환경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환경 프로세스에서는 여러분들 스타 기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간이로 스타 기법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 환경 분석,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전 단계를 우리가 스타 기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본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조직별 경험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988년도 7월 달에 호텔 롯데에 입사를 했습니다. 호텔 롯데를 입사를 하면 먼저 그룹 공채생들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요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룹 공채 교육을 받은 다음에 호텔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호텔로 배치된 상황에서 저는
어떤 부서를 가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또 간단하게 호텔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사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인사 과장님께서 제 성적표를 딱 보시고 김성훈 씨는 회계 과목을 많이 수강했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계팀 가면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어느 부서 가고 싶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 과목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있는 거로 따지면 전산회계죠. 근데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상업이라는 수업이 있어서 상업 시간에 분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저한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또 이 부분을 수업을 듣는데 역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회계학 과목은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다짐을 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제가 한 학기에 무조건 회계학 한 과목 이상은 듣는다. 그래서 3학점 내지 6학점을 반드시 제가 수강을 했어요.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노력 덕분에 결국은 제가 호텔 롯데 첫 면담에서 그냥 회계학 과목 많이 들었구만. 회계팀 가면 되겠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비서 직군을 지원하시게 되면은 어떤 비서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경영 지원 직군이거든요. 경영 지원 직군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씨는 이 과목에서 성적이 좋았네요.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성적 관리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이 전부는 아니에요. 잘 노는 것도 중요하고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직장에서 업무 비중은 50%고 50%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관계가 원만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남들이 저를 인식해 주신다면 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저기 부서에서 김성훈 씨 같이 일해 볼래요? 이런 제안도 왔습니다. 그런 사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호텔 롯데에 입사를 했을 때 격리부가 있었습니다. 격리부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희 우리의 부서장은 부장님이셨고 한 1년 만에 그분은 이제 이사로 승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격리 부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본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격리 부사장님, 이사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부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간 데는 여러분들이 화면상 보셨을 때 왼쪽에 세 번째에 있는 회계과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어떤 업무를 했냐면 비용 인식, 그러니까는 우리가 호텔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뭐 식자재도 사고, 뭐 호텔에서 쓰는 뭐 침대 커버, 뭐 침대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할 건가,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할 건가, 이런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 계정은 미지급금 계정, 이 단순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기업 회계 기준이 그렇게 어려웠었거든요. 각각의 단어들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장 실무에 투입되자마자 기업 회계 기준을 딱 보니까 이제 너무 익숙한 거예요. 현장에서 쓰이는 단어들,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하나하나의 항목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지 않았지만 대학교에서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거든요. 그 기업회계 기준을 딱 보는데 거짓말 안 하고 3일, 딱 3일 만에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하게 됩니다. 저도 놀랐어요. 야, 대학 때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 제가 실무에 투입되고 나니까 제 직무와 연관을 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회계 좀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에 과연 적절하게 내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성장이었죠. 실무를 하면서 저는 하나의 제 이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게 저에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저희 이사님께서 교육 마인드가 있으셔갖고 세법 교육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했었던 강의였고 오후 한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업을 했었나 이런 상공회의소에서 입직자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참여하면서 세법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세법 역시 처음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 익숙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실무에 있다 보니까 자기 책임을 갖고 참여하게 됐고 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법이라는 엄청난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것을 다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런 분들의 책상에는 세법책 두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법을 배운 것도 세법의 어떤 구성, 그 다음에 어떤 서술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일을 수행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새롭게 적용할 사항들을 여러분들은 반영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다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그 문화에 맞춰서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실무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노력이죠. 자기 학습에 대한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있으시면 실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지식, 경험을 축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수업에서의 어떤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기업회계 기준도 봤었지만 제가 이제 담당할 업무가 딱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업무를 하네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같은 기간 제가 7월 달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7, 8, 9 이 3개월 과정에 회계 처리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하고 제 책상에 딱 얹혀놓고 진행을 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회사의 업무는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 하나 보면서 계정 과목도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불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했을 때 때로는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이런 노력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계산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주판을 이용했었는데 현장을 딱 가니까 주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판 모르시죠? 다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계산기의 숙달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안 보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왼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청계천에서 그 당시 제가 월급이 상당히 적었어요. 80만 원 정도 됐는데 12만 원인가를 주고
전자계산기를 구입해서 집에다 비치를 해놓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해요. 회사에서는 회사 돈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저에게 주죠. 그거 똑같은 형식의 전자계산기를 구매해서 집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계산기를 우리가 키보드라고 얘기할게요. 숫자 자판을 우리가 치는 것은 왼손으로 치는 방법이 있고 오른손으로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군대에서 왼손으로 치는 것은 숙달시켜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서류 넘기면 보통 어떻게 넘깁니까? 이렇게 넘기죠. 왼손으로. 근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원래 계산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숫자를 쓰거나 어떤 리포트를 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 완전히 이걸 바꿨어야 됩니다. 바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계산기 치면서 왼손으로 서류를 넘기는 거기에 숙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한 5일 정도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5일이라는 시간을 저는 당기기 위해서 계산기를 사서 연습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리적인 기능이 상당히 또 재밌었어요. 처음 3개월. 당시에 5천억이 넘는 자본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호텔 롯데의 당기 순이익이 500억이었어요. 근데 또 당시 금리가 몇 퍼센트였냐면은 10%였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통장에 넣어 놓으면 500억은 그냥 이자 수입으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돼요. 야, 내가 월급을 받는데 5천억의 10%인 500억의 당기순이익 달성하는데 난 어떤 기여를 할까? 뭐 이런 미안함,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를 압박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3개월 후 어떻게 되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 제 동기들이 야, 투덜이, 김성훈 투덜이, 투덜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안 사항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컴퓨터 키보드 있죠? 키보드에 보면 숫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5 숫자를 한번 바라봐 주시면 거기에 살짝 가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손가락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 하면서 요 손가락, 요 손가락, 요 손가락 키보드에 누르는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렇게 숙달을 시켜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숫자 계산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사소한 노력이고 사소한 관심이지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은행에 이런 데 가면은 은행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걸 봐요. 그럼 이분들이 다 키보드에 있는 자판을 갖고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숫자를 한 손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입력을 시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이 빠릅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타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독수리 타법보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 세 손가락 갖고 이것을 입력시키는 그런 것에 숙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었는데 먼저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가르쳐주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절대 안 보여주는 선배들도 있어요. 뭐, 무릎 위에다 놓고 김성호 씨 이건 이렇게 하면 되면 이런 선배도 있었고 야 김성호 씨 나도 신입사원 때 이게 궁금했는데 당신도 이게 궁금해? 노트한 거 있으니까 이거 좀 봐. 카피하고 줘.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고맙죠. 어떤 선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입사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배로 거듭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호텔이 이 토지 건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신입사원들이나 웬만한 부서장들은 주차를 못합니다. 명동이라는 아주 그 요지의 땅이 있잖아요. 물론 직원들한테 주차 권한을 주면 아마 고객들이 와서 주차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이상만 주차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들한테는
별도로 주차장을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장님도 처음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로는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편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비용 측면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우리 3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장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습니다. 인천, 저기 우이동 자락.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가 만약에 과장이 되면 한 10년 후 정도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나도 그럼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숨막히는 출퇴근 전쟁을 벌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옥철이라는 말이 생겨났었고, 정말 저도 한 한두 번 타보면은 지하철이 완전 숨 막혀서 내가 중간에 내려야 될 정도. 또 당시에 질식사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조금 허탈했죠. 야, 10년 후에도 나는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숨 막히는 출퇴근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암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경리부나 회계부, 요새는 뭐 이런 부분이 없지만 당시에는 상업계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근무하셨습니다. 확실히 일 잘하세요. 빠르게 일 처리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십니다. 숙달이 돼 있는 거죠. 현장 실무에 대해 그만큼 숙달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빠르게 성장도 하시고 업무를 주도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또 한 가지는 대졸 신입사원, 그리고 고졸 여직원, 비공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홈페이지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인재상이 있고 기업의 비전, 중장기 발전 전략, 이런 부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현장에서는 상실감이 생깁니다. 안 맞는 부분이죠. 이거는 지향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갭이 생깁니다. 여기서 오는 아쉬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직원들 간에는 경쟁과 협력이 상존합니다. 대놓고 경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업무 수행 태도, 성과는 실시간으로 관리자들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협력적 관계죠. 야, 혼자 치고 나가네? 혼자 잘난 척하네? 이런 부분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업무에 집중을 하시면서도 직원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행사 준비를 많이 합니다. 신입사원들이. 제가 입사 동기 3명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우연히도 행사 준비에 김성우 씨,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 야유회, 직원 야유회, 이런 부분을 제가 다 행사 기획을 합니다. 장소 답사도 가고, 때로는 레크레이션 장비를 제가 빌려서 진행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하나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잘 논다. 김성우 씨 모임을 주도한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어울리는 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